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담한 세션인데요. 아마 오늘 이렇게 잘 모르고 많이 오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오늘의 주제가 이제 어떤 경험하는 평화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사실 완벽하게 경험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나이도 있고 일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사실 시대가 어떻게 경험으로 변했고 이제 컨텐츠라는 게 1세대, 2세대, 3세대 어떻게 진화됐는지 그거를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진짜 한번 이 교육장에서 경험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안내된 것처럼 리얼월드라는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하고요. 이제 두 분이 좀 짝을 이뤄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요렇게는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분은 같이 남자분 두 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좀 이따 이제 혼자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의 주제는요. 이제 경험하는 평화인데요. 궁금하셨을 거예요. 아, 이게 평화가 이제 공부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전 시간에서 봤던 건데, 아, 이거 어떻게 경험하는 거지? 아마 이런 좀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이번 세션에 오셨을 텐데요. 제가 간단하게 체험시켜 드릴게요. 저희가 밥도 먹고 했으니까 일단 이미지 아이스 브레이킹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뭐냐면 제가 몇 장의 카드를 좀 보여드릴 거거든요. 네, 잘 오셨어요. 네, 제가 몇 장의 카드를 보여드릴 건데 그냥 직관적으로 눈에 딱 들어오는 거 고르면 제가 한 6개월 내에 여러분의 그 직장에서의 운을 좀 봐드릴게요. 타로 카드 보여드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직관적으로 고를수록 잘 맞아요. 예, 준비되셨죠? 갑자기 여러분의 눈이 반짝이고 있어요. 4장의 카드 중에 내 눈에 이거 좀 들어와. 그냥 저게 좀 그냥 좀 내 눈에 들어와. 예, 이런 거를 고르시면 돼요. 뒤에 있는 스태프분들도 눈을 반짝이고 계신데 고르시면 돼요. 그럼 제가 가드릴게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카드 고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스태프분들도 들으시면 됩니다. 요거 없으신가요? 사실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되게 성공할 분들 이게 좀 야망 있고 직장에서 저 끝까지 올라갈 그 야망 있는 사람들인데 오늘 그런 분들 오지 않으셨어요. 네, 아쉽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카드 들어가겠습니다. 요 카드 고르신 분, 네, 요 카드. 그래도 계시네요. 요 카드는 꼭 있어요. 왜냐면 이분들은 지금 많이 힘든데 참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끄덕거리시는데요. 맹수를 무장하지 않은 여성이 돌보고 있어. 그만큼 참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서비스직의 매니저님들한테 되게 많이 나오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좀 힘드시니까 잘해주세요. 자, 요 카드 고르신 분? 무덕이네요. 무덕이. 요분들 주목하세요. 요분들은 지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어린 아기가 안전장비 없이 길들여지지 않은 말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본인의 표정을 보세요. 본인은 위험한지 몰라요. 해맑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결정 혹시 내리실 거면 이직이라든지 막 뭐 큰 거 사실 거잖아요. 그러면 한 3개월만 결정을 미루세요. 신빙성 있거든요. 예, 그래서 큰 결정은 좀 미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요 카드 고르신 분? 두 분 고르셨는데요. 요거는 전체 그 타로 카드 중에 메이저 카드 중에 시작이에요. 0번 카드거든요. 풀 카드라고 해서 소년이 보찜을 지고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부터 그것이 경력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내 결심일 수도 있고요. 그것으로부터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네, 아까랑 분위기가 되게 달라졌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아이스 브레이킹인데요. 제가 뭐 세션 하겠습니다. 뭐 저 누굽니다 해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어때요? 제가 이 타로 카드로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운을 봐드릴게요라고 하니 관심이 빡 가죠. 그게 왜냐면 도대체 뭐가 사람들의 기억에 각인되고 내가 관심 없었는데 갑자기 이 강의 들어야지 관심이 가냐면요. 그 비밀은 바로 셀프예요. 셀프. 사람은요 원래 남한테 관심 없어요. 나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SNS를 왜 하냐면요. 남이 보는 나한테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교육한다. 평화의 메시지 DMZ의 이 가치를 알리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셀프 중심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경험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저도 사실 임진각 한 달 전에 캠프 그리브스 곤돌라도 타고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제가 아쉬웠던 건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체험은요 전시예요. 전시를 보는 걸 체험을 마련해놨다고 생각해요. 혹은 이벤트 기간으로 그 기간 동안만 시즌별을 맞춰서 사람의 개입이 시 하는 걸 체험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검색될 쯤이면 그 이벤트는 끝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제가 DMZ 그 임진각 가서 그 인상 깊었던 건 외국인 분들이 정말 많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외국인 분들이 놀랍게 서울에 와서 한국에 와서 하고 싶은 경험은요 테크예요. 테크.
왜냐면 한국이 워낙 유명하거든요. 근데 사실 내국인조차 국내에서 특히 DMZ에서 테크적인 경험을 할 거는 전무하다라고 저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느꼈어요. 제가 왜냐면 보는 것들은 전시, 요즘에 미디어 많이 전시해 놓잖아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원웨이입니다. 원웨이. 셀프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인간의 코어 디자이어거든요. 셀프는. 근데 내가 DMZ의 어떤 스토리 속에 들어가서 체험을 해야지만 재미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태양의 후예도 여기가 태양의 후예 찍었던 데래 사진 찍어. 그거 이상은 없잖아요. 굉장히 짧은 경험이고. 근데 만약에 태양의 후예 같은 스토리 속으로 내가 그 러브 스토리로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내가 혹은 어떤 그 연애 스토리를 내가 이어주는 매개자야, 플레이어가 돼서 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재미있어합니다. 방금 여러분이 하신 경험처럼요. 갑자기 여러분의 운을 받으린다고 하니까 재밌어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코어 디자이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 분야예요. 저는 사실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대기업에서 11년 정도 교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임직원들은 아무리 회사에서 핵심 가치를 이야기하고 혹은 우리 도지사님이나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세우지만 그게 셀프랑 관련이 없으면 사실 관심이 없어요. 이거 보이시죠? 예, 3.1절을 3.1절이라고 읽고요.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역사조차 잘 몰라요. 왠지 아세요? 무슨 관심 없어요. 예, 우리가 평화 이야기하지만 조금만 밑에 세대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뭐 나랑 무슨 관련? 그러니까 전 통일 싫은데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을 일으키려면 우리가 셀프를 넣어주되 한국에서 굉장히 강한 테크적인 것을 넣으면 사람의 개입 없이도 충분히 스토리 속으로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을 하려고 이 유니크 굿 컴퍼니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고요. 저는 이은영이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미래 세대를 교육하는 거, 또 그 지역의 관광객을 불러일으켜서 지역에서 상권을 살리는 거, 그리고 도시재생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2019년에 이제 저희 회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6개의 소셜 벤처로 선정이 돼서 이제 스웨덴을 대통령과 함께 경제사절단으로 다녀왔고요. 이제 계속 이런 일들을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리얼월드의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핸드폰과 현장하고 인터랙션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스토리 속으로 셀프로 넣어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와칭하는 게 아니고요. 전 전시가 제일 재미없는 게 별로 그 깨 같은 글씨를 읽고 싶지도 않고 사실 전시되어 있는 그 물품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멋지게 박물관을 전시관을 만들어 놔도 아예 볼 거 없다. 그리고 사진 몇 장 찍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착을 하면 어때요? 진짜 한 3분이면 경험이 끝나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 속으로 넣어줘서 현장을 진짜 인터랙티브하게 경험을 시키는 겁니다. 네, 사운드 켜주실래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동대문에 있는 저희 컨텐츠예요. 근데 동대문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번화한 데라고 생각하시지만 굉장히 낙후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윤피운 봉제 역사관, 여기도 역사 전시관이에요. 사람이 절대 안 오죠.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스토리를 입혔냐면요. 여기가 이제 패션의 메카니까 그 패션쇼의 피날레 영상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나 플레이어는 셀프가 주인공이 돼서 그 피날레 영상을 찾는 여정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시작점을 아예 저 이윤피움 봉제 역사가 굉장히 낙후된 곳에서 시작을 해서 청계천도 가고 이제 파이널에는 당시의 펀더 중에 두 타 면세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면세점을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동선을 연결하면요, 이제 뭐가 좋냐면 우리가 유입을 우리가 의도한 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의미한 소비가 일어나게 할 수 있고요. 혹은 내가 넣고 싶은 메시지, 그것이 교육적인 메시지인지 역사적인 메시지인지 그런 것들을 다 사람들이 영원히 기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험을 유통하는 비즈니스가 이제 리얼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능조차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잠깐 들어보실게요. 제 7회 멤버 모집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어플로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 한번 저희 풀어볼까요? 이게 사실 리얼월드라는 어플을 받은 네, 방금 유병재 씨가 말한 리얼월드. 왜냐면 여러분 예능은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예능도요 원웨이예요. 원웨이. 인터랙티브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능조차 사람들을 셀프를 이 사람들이 경험하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대탈출 2 할 때였는데요. 레벨 1까지는 전 세계의 시청자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대탈출을 대리 체험하게 하고요.
레벨 2를 하고 싶어? 그러면 용산에는 CGV에 나와서 인터랙티브를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프로모션의 목적은 시즌 2 시청률이었거든요. 그래서 첫날 시청률이 최고 기록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의 진화 단계는요. 1단계가 텍스트예요. 텍스트. 그러니까 전시관에서 텍스트로 전달하는 모델 있잖아요. 2단계가 이제 영상이에요. 스트리밍해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는 거. 근데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이 1, 2단계에 다 머물러 있어요. 텍스트로 전달하거나 야 유튜브 찍어. 그래서 영상으로 돌리거나. 하지만 이제 컨텐츠는요. 지금은 어디 단계로 왔냐면 인터랙티브로 왔어요. 인터랙티브를 쌍방향이란 진짜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인터랙티브는 그 스토리 속으로 플레이어, 그냥 일반 대중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DMZ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고 싶고 우리가 평화 의식을 높이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스토리 속으로 반드시 플레이어를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이거 젊은 사람들 MZ나 하는 거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근데 MZ가 바이럴을 안 내주면요. 캠페인이 성공을 못해요. 우리가 어떤 공간을 만들고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싶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면 1번으로는 MZ 타깃이 돼야 되는 건 MZ가 바이럴을 해줘야 검색이 돼서 그 위에 학부모님들, 그 위에 밑에 자녀들까지 같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리얼월드가 하고 있는 영역은 그래서 이렇게 많은데요. 오늘 여기가 교육장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특히 어떤 역사 교육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교육장에서 하는 이 게이미피케이션, 이 교육장 안에서 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이 경험은요. 제가 지난주에는 YG 엔터테인먼트에서 교육을 했었고요. 지지난주에는 CJ E&M에서 교육을 했고 다음 주에는 하이브에서 교육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에서는 이렇게 교육조차 원웨이잖아요. 교육이야말로. 근데 투웨이 인터랙티브로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체험은 진짜 얼마 안 걸리거든요. 한 15분 정도 짧게 체험을 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할 텐데요. 2명이 짝이 돼야 돼요. 예, 2명이 짝이 돼야 돼서 요렇게 요렇게 같이 앉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같이 앉으시면 되고 뒤에 한번 같이 해보세요. 예, 어차피 도와주실 거 없어요. 같이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요렇게 같이 하실까요? 요렇게. 네네. 그래서 잠깐만 이동을 해주시면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해요. 네, 제가 그림 2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역할을 정하는 거예요. 짝꿍과 나의 역할. 네, 그래서 간단해요. 내가 하나 고르면 그냥 남은 거 짝꿍이 해야 돼요. 그래서 고르시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겹치지 않게 고르는 거예요. 나 민트 하면 짝꿍이 노랑 해야 됩니다. 고르세요. 처음 만나서 어색하시죠? 그래서 그냥 제가 노랑 할게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네, 민트 손 들어보세요. 저 민트 맡았어요. 민트 좋습니다. 민트는 천재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리드해줘야 우리 노랑을 리드해줘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럼 노랑의 역할은 뭘까요? 노랑 손 들어보세요. 노랑. 네, 노랑은요. 예술가예요.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키트가 놓여져 있고요. 거기에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요. 제가 게임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어색하니까 잠깐 한 1분 정도 통성명하는 시간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이미 아셨던 분들도 우리한테 공통점이 뭐가 있었더라 하면서 그 공통점을 갖고 조 이름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어색하니까 이 키트가 있고요. 여기 2분이 통성명 하시면서 우리 조 이름 뭘로 할까요? 요거를 논의 나누시고 거기에 써주시면 돼요. 네. 우리 바로 물어보시네요. 방탈출 해보셨어요? 아니요. 네, 그래서 뭔가 원래 아는 사이여도 그리고 여러분 나 이런 거 안 하고 싶어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해보면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조 이름을 한번 정해보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거 적으시면 되고요. 여기가 킨텍스니까 우리 킨텍스에 있으니까 킨텍스라고 적자.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DMZ니까 DMZ로 하자, 우리 평화로 하자,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조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네, 중요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네, 조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네. 적으셨네요. 네, 생각보다 다 빨리 적으셨네요. 좋습니다. 조 이름 다 정하셨으니까요. 그러면 가르쳐드릴게요. 자, 리얼월드 앱은 다 다운로드 받으셨나요? 네, 리얼월드 앱은 다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한번 회원가입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검색에
여러분이 보스를 찾아라라고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카테고리에 교육에 들어가서 쭉쭉쭉쭉 내리다 보면 이렇게 보스를 찾아라라는 이 그림이 키비주얼이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앱에 들어가서 교육 카테고리에 가서 쭉쭉쭉쭉 내리다 보면 보스를 찾아라가 있고요. 아니면 돋보기 클릭하셔서 검색에 보스를 찾아라라고 하셔도 됩니다. 여기 킨텍스가 와이파이도 잡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와이파이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생긴 애가 보이시죠? 네, 그러면 다 이제 오신 거예요. 좋습니다. 이 게임의 목표를 말씀드릴게요. 이 게임의 목표는 여러분이 우리가 세계적인 IT 조직이 있는데요. 그 조직의 보스를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 조직의 보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네, 그 몽타주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에 보면요, 어떤 포스터들이 붙여져 있어요. 저 QR을 비춰서 저 사람들이 그 보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단서를 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키트를 갖고 다니면서 획득한 단서를 거기에 메모해서 이제 마지막에는 보스의 얼굴을 그리는 몽타주를 그림으로 완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랑들은 기억하세요. 키트를 갖고 다니면서 획득한 단서를 얻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가 만약에 앱이 튕기면요, 내 게임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게임이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멈춘 그 단계에서부터 바로 다시 시작하실 수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게임은요, 앱이랑 키트랑 이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게임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단서들을 잊지 말고 네, 해서, 그리고 뭐 노랑들은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설명 다 드렸으니까 본격적으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시작을 누르셔서 짝꿍하고 같이 진행해 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네, 각자 핸드폰으로 의논해서 하셔도 되고요. 내 핸드폰 배터리가 없다 그러면 이제 짝꿍이랑 같이 하셔도 돼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글자가 나올 거고요. 그 글자를 해독해서 입력을 하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팀명을 입력하셨고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어떤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이 글자를 입력하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글자가 자세히 보면 보여요. 이렇게 보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자세히 보면. 맞아. 괜찮아요. 보일 거예요. 맞아요. 앞에 하나 더 있어요. 유니크 2번지가 아니라 하나 더 보이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입력하셔야 돼요. 방금 그쵸? 우리 짝꿍도 가르쳐줘요. 혼자 하시지 말고. 네, 좋습니다. 다른 분들 지금 다 하셨어요. 자, 아니야. 네, 다음에 맞아요. 숫자 보이죠? 숫자. 오히려 확대를 안 하는 게 잘 보여요. 맞아. 할 다음에 또 숫자 하나 더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한글 2개. 그 다음에 한글 2개 더. 안 보이세요? 주소. 맞아요. 그러면 아까 거기에 거기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좋아, 이동하자. 다음 미션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이제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누르면 허용 누르시고요. 윤익구 맞습니다. 네, 익구. 네, 맞아요. 누가 민트예요? 빨리 도와주세요. 익구. 9이 아니라. 맞습니다. 좋아요.
이동하자. 다음 미션 누르세요. 그다음에 사람들과 대화하기. 이번에 애들 그쵸. 허용 누르면 이제 이거를 갖고 QR을 찍으면 됩니다.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있죠. 포스터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QR을 찍어서 단서를 획득해야 되는데요. 이 키트를 갖고 다니면서 얻은 단서를 메모해야지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노랑은 반드시 키트를 갖고 다니면서 얻은 단서를 메모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몽타주를 완성할 수가 있어요. 노랑 손에는 키트가 들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키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야? 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맞아요. 내가 생각하는 쓰레기 말고요. 포스터를 보면서 쓰레기를 찾으시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쓰레기가 아니에요. 두 분한테만 힌트를 드릴게요. A는 1이에요. B는 2예요. C는 3이에요. D는 4예요. A, B, C, D, E, F, G 해서 B는 그럼 뭐예요? 2. 그러면 O는 몇 번째지? S는 몇 번째지? 해서 그 숫자를 쭉 쓰시면 됩니다. 네네. 한번 써보세요. 한번 쭉 써보셔야 될 거예요. O가 몇 번째? S가 몇 번째? 네. 짝꿍과 힘을 합쳐서 같이 해보세요. 네, QR이 잘 안 찍히시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 찍힙니다. 네, 여러분 손에는 키트가 들려 있고 그 키트에 얻은 단서를 메모해야지만 몽타주를 완성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 얻은 단서를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얼굴을 나중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몽타주를 완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서나 청소부가 준 이 단서들을 여러분들이 입력하셔야 됩니다. 네, 들어오셔도 돼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저희는 체험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같이 해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벌써 8분이나 지났어요. 네, 짝꿍과 같이 하시는 분도 있고 각기 전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좋아요. 획득하셨어요. 예, 그러면 그쵸, 운전기사가 준 힌트를 또 짝꿍한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 아니면 짝꿍이 직접 해보셔도 되고요. 여기를 비춰보시면 자 보세요. 이번에는 AR을 비추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걸 누르시고 여기에 찍어보세요. 그래서 타깃을 잘 맞추셔야 되는데요. 잘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해볼게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분 같은 경우는 떴죠? 네, 저렇게. 근데 이게 기종에 따라 잘 안 되는 애가 있는데요. 됐다. 그러면 AR이 찍힌 거예요. 그럼 운전기사를 만났다. 네, 누르시면 단서를 얻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단서를 뭐라고 했지? 여기에 운전기사 옆에다 메모를 하시는 거예요. 네. 확인 누르고 네, 그럼 이번에 준 단서를 기록하시는 겁니다. 운전기사는 뭐라고 했지? 예, 그 단서를 획득하신 단서를 하시는 거예요. 좋아요. 이게 좀 어렵죠? A는 1이고요. B는 2예요. 네, 여러분 다 그리셨어요? 좋아요. 우리 한 조만 확인하면 돼요. 한 조만 확인하면 다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 그랬어. 고생하셨어요, 노랑.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몽타주를 다 완성하셨죠? 네, 그러면 이제 저의 지시에 따라서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몽타주를 그리셨는데요. 잘 그렸어요. 예, 그래서 잘 그려서 한번 발표 한번 해주세요. 우리 몽타주 어떻게 그렸는지 한번 발표 한번 해주실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관광공사의 DMZ 관광팀의 권경선 과장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 몽타주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일어나서 설명드릴게요. 네, 너무 잘 그렸기 때문에 좀 봐주세요, 여러분. 네. 지금 저희는 일단 청소부한테 낚싯대라는 키워드를 얻어서 낚싯대를 이제 쥐고 있고요. 그리고 셰프님은 머리를 한쪽으로 묶었다. 그리고 집사부는
귀걸이를 했다. 그리고 아들님은 이제 군복 재킷을 입고 나갔다. 딸은 니트 옷을 입고 나갔다. 그래서 이제 니트 옷에 그 군복 재킷을 걸친 모습을 그렸고요. 그리고 호랑이 같이 날카로운 짙은 눈썹 그리고 팔에 문신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조합해서 그려보았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잠깐 동안 좀 이따 투표도 할 건데요. 내가 그린 이 몽타주의 성별을 한번 몽타주 위에 써보세요. 여성으로 그린 건지 남성으로 그린 건지. 네, 짝이랑 영 의견 통일이 안 되면 네, 둘 다 적으셔도 됩니다. 네. 좋아요. 성별을 한번 써보세요. 네,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짝이랑 통일이 정한된다. 예, 그러면은 그냥 두 개 다 쓰셔도 돼요. 예, 어떤 성별을 생각하셨는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 결정하셨으니까 좋아요. 몽타주 완성 후 눌러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몽타주 성별을 그래서 투표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투표도 해보시고요. 이제 물론 거기 쓰셨지만 성별을 해보시고 여기까지 되셨으면 제가 다음 코드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성별을 짝꿍은 이제 남성이라고 쓰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엔딩 확인하기를 위해서 아까 다시 핸드폰으로 들어가시면 코드 입력을 투표하신 다음에 엔딩 확인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엔딩 확인하기는 제가 코드를 드려야지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엔딩 확인까지 들어가시고 그러면 코드 다 넣을 준비 되셨죠? 네, 코드 드릴게요. 네, 코드는 바로 0816입니다. 0816 넣으시면 이제 엔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남성 혹은 여성으로 선택을 하셨는데요. 사실 결론은 어때요? 결론은 이 둘은 완벽한 삶을 가진 부부였습니다. 이 컨텐츠의 의도를 혹시 아시겠어요? 저희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 보스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아주 의도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어요. 반반의 정보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 교육에서 알아보려고 했던 건 뭐냐면요. 과연 나는 어떤 나의 생각에 의해서 이 사람을 여성이라고 생각했냐? 혹시 문신은 무조건 남성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야? 머리 묶은 건 무조건 여성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야? 이런 나의 바이어스를 한번 살펴본 거였거든요. 저희가 수많은 기업에서 이 교육을 하는데요. 어떤 그룹에서는요 100% 남성이 나온 기업이 있었어요. 어떤 기업에서는요 100% 여성이 나온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기억에 남는 게 이거 아모레퍼시픽이었어요. 아모레퍼시픽은 제가 색깔 펜을 분명히 드렸잖아요. 근데 딱 한 명만 색깔을 썼어요. 이거 굉장히 위계적인 조직 있죠. 페이퍼워크 진짜 많은데 거긴 검은색으로만 그려서 여러분은 근데 괜찮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는 아모레퍼시픽 중에서도 라네즈였어요. 라네즈가 해외에 가장 많이 나가 있는 팀이었거든요. 거기는 굉장히 골고루 사용하시고 이제 성별이 여성 쪽으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처럼 회사에 특정하지 않고 여러 모여 있는 데서는 사실 성별이 좀 균등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YG 갔었을 때는 이제 3대 6 정도의 비율로 여성이 더 높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 시사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성별을 특정하지 않았어요. 예, 다만 과연 나의 어떤 바이어스에 의해서 이렇게 성별이 결정되는지, 즉 내가 무의식 속에 갖고 있었던 편향의 엄나를 경험형 교육으로 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역사 교육도 그렇고요. 아주 많은 교육들이 일방향으로 넣어요. 그런데 미처 내가 그것을 깨닫기 전에 나는 이게 바이어스인지 아닌지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막 교육하잖아요. 그럼 전혀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깨달아보고 이제 그 이후에 교육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저는 특히나 역사가 그래야 된다라고 봐요. 역사 관심 없어요. 저 안 알고 싶은데요. 그냥 시험인 거야, 시험. 그러니까 관심이 없고, 그래서 요즘 친구들이 통일, 평화 관심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세대에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 싫어요. 예, 이렇게 되는 건데 참여형으로 내가 관심을 갖고 있게끔 스토리 안으로 넣어준 다음에 랜딩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제주도의 4.3이라는 사건을 주제로 컨텐츠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제주도 특히 미래 세대들 4.3 사건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시관 막 평화 전시관 해놔도 아무도 안 가. 물론 선생님이 이제 끌고 가죠. 체험학습으로. 그러면 볼 거 없다 하고 이제 핸드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동화 같은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저희는 관광지도 아닌 북촌이라는 곳에. 근데 거기가 4.3 희생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동화적인 스토리로 해서 다 경험을 하고 나면 랜딩으로 끝나면 아 이게 4.3 사건을 모티브로 비유적으로 푸는 거구나 한 다음에 랜딩에 홈페이지도 연결해 놓고요. 랜딩에 체험관 가기도 해놔요. 박물관 가기.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흥미가 있네. 내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역사를 공부해 볼 거야. 그래서 저는 특히 이 DMZ 세션에서 이게 오늘도 막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되게 많은 분들이 의무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냥 DMZ 세션 하니까 내 일의 부분이니까 토론하고 포럼 듣고 하지만 어떠세요, 여러분? 앞에서 키노트 스피치 하고 그 이런 패널 토크 들으면 재미있으세요? 솔직히 재미없죠. 왜냐면 셀프가 없어. 예, 그래서 저는 상상해봤어요. 아까 큰 그런 키노트 때 좌장이랑 이렇게 해서 패널 토크 하는 게 아니라 막 움직이면서 이 DMZ를 주제로 체험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되게 많은 체험감도 있고 사실 이 킨텍스 전체를 여기다 DMZ 관련해서 어떤 보물이나 NFC 태그 쫙 풀어놓고요. 보물찾기 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세상은 기술이 진화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가 이제 모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세션에 진짜 많이 안 오셔서 아쉬운데요. 저희는 그래서 왔어요. 이 DMZ 이런 세션조차 참여형으로 바뀌어야 된다. 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요거는요 저희가 젠더라는 주제를 갖고 무의식 속 편향을 한번 알아보는 건데요. 요 자동차 광고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느낌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실제 자동차 광고거든요. 이걸 보고 뭘 느끼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이거 폭스바겐 광고잖아요. 네, 이걸 보고 뭘 느끼셨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여드리면 뭘 느껴야 되나요? 이거 자동차 광고인데요. 전기차 광고? 막 뭐 이렇게 하시거든요. 혹시 뭘 느끼신 분 계세요? 다시 한번 보면 그럼 느끼셔야 돼요. 알았죠? 네, 다시 보면 느끼셔야 됩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느끼셨어요? 아, 이상하다. 그냥 광고인데. 아, 뭐 느껴야 되나? 계속 뭘 느끼고 싶은지 잘 모르겠죠. 예, 이 광고는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상영 금지 처분이 난 광고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남성은요 굉장히 진취적인 모습으로 우주에 나가고 장애를 극복한 모습으로 묘사가 됐고요. 여성은 음식을 만들고 아이를 돌보는 모습으로 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예 광고 표준위원회에서는요 여기 심각한 유해성을 가질 수 있는 광고다라고 금지시켰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저랑 카드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룰은 간단해요. 큰 숫자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해볼게요. 제가 10이고 여러분 5예요. 누가 이겼어요? 제가 이겼어요. 큰 숫자가 이기는 거니까. 자, 이번엔 제가 이기고 여러분 7이에요. 누가 이겼어요? 네, 여러분 이겼어요. 그럼 이번에는 제가 퀸이고 여러분 킹이에요. 누가 이겼어요? 네, 킹. 예, 여러분 킹이라고 예,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이 영상 같이 보실게요. We're going to play a game.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들어드릴게요. 다시 들어드릴게요. We're going to play a game today. The highest card wins. So, first card. 7. You win that round? Yes. Well done. Sorry, I've got 5. Do you win again? It's a king and a queen, so that means I win. Why? Because they're the rules. I don't really get that. A king outranks the queen. So
So girls are never better than boys. No, obviously not in real life. Just because they're different gender doesn't mean that the king should win. You do got a point there. I totally agree with you. I think we should change it. I think the queen should win. Okay. Should I again? 여러분 이 체험 교육을 느끼셨나요? 이게 Q&A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었던 어떤 젠더와 관련된 바이어스에 대한 아주 그 유명한 캠페인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모아놓고 역사는 이런 거야, DMZ는 평화는 꼭 지켜야 돼 이렇게 했다면, 혹은 이런 젠더 바이어스 관련해서 편견을 가지면 안 돼라고 강의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 나랑 관련 없어. 근데 여러분이 방금 이 그리는 과정을 통해서 아, 내가 어떤 혹시 편향을 갖고 있었나? 이걸 알아본 후에 체험을 한 후에 이 사례들을 들으니까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DMZ, 우리가 평화와 관련된 교육은 반드시 체험으로 가야 되고, 이게 비단 학생들한테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제 세대만 해도요 관심이 없어요. 네, 오늘 우리 이 포럼에 사람들 많이 안 온 것만 봐도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 주제로 인바이트를 한 다음에 이들이 충분히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우리가 주는 메시지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험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젠더와 관련된 걸로 한번 깨달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직업조차 우리가 어떤 편향적이지 않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곰인형 그림을 좋아하고 딸은 축구를 하고 이런 모습으로 저희가 포스터도 그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잠깐 넘기고요. 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요거를 지금 저랑 젠더 바이어스와 관련된 이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앱에 들어가셔서 이제 교육을 받고서 꼭 한 가지 내가 이거를 기억해 가보겠어. 나 이거 DMZ에 혹은 평화에 어떻게 한번 입혀보겠어 하는 여러분의 결심, 혹은 오늘 배운 게 있다면 여기 꼭 기록을 남겨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육을 하고 포럼을 하고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요 앞으로의 유의미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핸드폰에다가 내가 오늘 배운 게 있다면, 혹은 오늘은 DMZ 포럼이었으니까 앞으로 어떤 DMZ 혹은 평화 교육과 관련돼서 내가 이런 걸 한번 실천해 볼 거야, 이런 걸 배웠어 하는 게 있다면 이제 한번 후기를 남기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콜 투 액션인데요. 사실 포럼이 그냥 끝나면 안 돼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걸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장을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반드시 이것을 기록하고 어떻게 내가 변화를 깨할 건지 적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뭘 깨달았는지 한 후기가 거의 100개 정도 쌓여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구나, 왜 체험형으로 하는 게 중요하구나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체험을 한 15분 하셨어요. 15분. 근데 이게 15분만으로도 이게 체험형 교육이란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이거 되게 기억에 나실 거예요. 사실 내가 그냥 듣는 거 휘발돼 버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근해 공식 같은 거 혹시 기억나세요? 통분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세요? 잘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띰틀한 거 기억나세요? 이거 윗몸 일으키기 하는 방법 기억나세요? 기억나실 거예요. 왠지 아세요? 경험한 건 기억이 나요. 그래서 교육, 관광 마찬가지입니다. 경험력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경험형 관광 만들고 있고요. 이제 스토킹이나 학교 폭력처럼 굉장히 민감한 주제조차 저희가 경험형으로 바꾸고 있어요. 내가 먼 얘기잖아요. 내가 학교 폭력 관련 없으면 먼 얘기고 외면하고 싶은데 그런 거에 가해자 혹은 방관자로 스토리 속으로 완전히 넣어줘요. 스토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에 있는 크리에이터들 양성하고 있어서 저는 DMZ도 이제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들이 컨텐츠를 생산하고 얼마나 좋아요. 외국인들에게 지금 영어, 중국어 잘하는 친구 너무 많습니다. 그 친구들이 직접 DMZ 관련 모바일 컨텐츠를 만들어서 막 유통시켜야 돼요. 그리고 DMZ에 와서조차도 그들이 단순히 전시를 보는 게 아니라 곤도라만 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미디어 파사드나 이게 영상들 기록물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하는 그런 스토리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심지어 수학이나 과학조차 여러분 인터랙티브가 가능해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은 저희랑 뭘 했냐면요. 거기 창의융합교육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수학을 주제로 인터랙티브를 할 수 있나? 할 수 있어요. 예, 학생들이 딱 하루만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만드냐면요. 그러니까 방금 여러분이 이 하신 교육을 저희 저작도구로 쓰면 바로 컨텐츠로 여러분도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생들은 어떻게 했냐면 일단 그 중학생들은 담임 선생님을 죽이고부터 시작해요. 담임 선생님이 죽었다. 근데 선생님의 손에 쪽지가 있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풀어야 알 수 있다.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된 컨텐츠조차 정말 역사 말고 이렇게 어려운 교과 과정조차 인터랙티브로 하면 학생들의 참여가 달라지고 심지어 학생들이 컨텐츠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게 세계 시민 같은 교육뿐만 아니라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이제 많은 교육과 관련된 컨텐츠를 갖고 있고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저는 우리가 사실 저는 임진각에 되게 많은 내국인이 오면 좋겠어요. 근데 많이 없더라고요. 물론 코로나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그냥 내국인의 입장에서 가봤었을 때는 정말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시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충북 음성에 임진각보다 더 외진 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박물관이 떨렁 있어요. 한독의학박물관이라고. 근데 여기에 어떻게 사람들을 목격할 수 있고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을까? 네, 그거 한번 같이 사례를 보실게요. 이 사이에서 오른쪽을 보라고 하잖아. 그쪽 9% 위치하래. 구사구? 잠깐만, 이거 부잖아. 오, 진짜 같은데 이것도? 1235? 실제잖아, 실제. 근데 이게 십장생 자수 병풍이래. 여기 설명이 있는데 왕실에서 사용하던 병풍으로 추정된대. 봐. 전화해볼게, 진짜. 여기 완전 집중했어요. 완전 진지해. 재밌어. 지금 너무 재밌거든? 세상에 이런 뜻이었구나. 이 뜻을 몰랐을 때 봤던 거랑 뜻을 알고 나서 봤을 때랑 느낌이 다르다. 술래 인증사진, 술래 인증사진. 오케이. 미션 완료. 미션 완료. 다음. 사진 저장. 그리고 이분들이 데이트 유튜버거든요. 예, 유튜버가 박물관으로 데이트하러 간 거 혹시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박물관 외에는 다 논밭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컨텐츠를 입혀 놓으니까 MZ들이 이거 하러 쏘카 같은 거 빌려 타고 이거 플레이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간다는 거예요. 이거 병풍 같은 거 관심 있으세요? 없어요. 막 보물 국보 관심 없어요. 근데 여기에 스토리를 입혀놨어요. 궁극의 여기가 의학박물관이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궁극의 명약을 찾는 스토리를 해놓으니까 내가 셀프 아까 기억나시죠? 내가 주인공이 돼서 찾아가니까 너무 재밌고 거기에 있는 유물 하나하나의 의미를 내가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닥터 H 박사랑 전화 연결됐잖아요. 저희가 한독 약품 회장님 목소리 녹음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한국인을 위한 약품을 만들었는지 이 프로젝트 한 팀장님 승진했잖아요. 네, 너무 회장님이 기뻐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의 힘이고 이게 기술의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여기 제발 VR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확산될 수 없는 경험은 전혀 공유되지 않고 VR 다 골칫덩어리 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유행하는 게 미디어죠. 미디어 파사드. 아르테만큼 할 거 아니면은 소용없어요. 눈은 다 이제 일반 사람들 눈 여기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무조건 스토리 속으로 넣고 하드웨어 공사비에 쓸 돈을 컨텐츠에 다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애드할 수 있게. 왜냐면 N차 방문 어떻게 시킬 거예요? 아르테조차 한 번은 가지 두 번은 안 가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 새로운 애드되는 컨텐츠를 반드시 넣으셔야 되고 저는 그게 DMZ에 꼭 필요하고 우리가 평화에 대한 의식을 저변을 넓히는데 반드시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간 있잖아요. 우리 임진각 있잖아요. 예. 혹은 캠퍼 그리브스 있잖아요. 캠퍼 갤러리 있잖아요. 사실 그런 공간을 구축할 때 컨텐츠를 중심으로 구축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미 구축했는데 어떠죠? 그럼 이미 그 구축된 데에 컨텐츠 넣으셔야 돼요. 컨텐츠 아니면 사람들이 방문을 안 하고요. 외국인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데가 DMZ인 거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테크적인 경험을 하고 싶다고요. 사진만 찍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절한 그 스토리로 우리가 어떤 평화를 원하는 건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 전달하려면 스토리텔링으로 풀어야 돼요. 오징어 게임 같은 것만 IP가 아니거든요. DMZ 너무나 훌륭한 IP예요. 그럼 이 IP를 갖고 컨텐츠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드리다가 아직 다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성수동에 있거든요.
그래서 1, 2층 저희가 매장 그 건물 3층에 저희 오피스가 전체가 있는데 1, 2층은 저희가 매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중심으로 공간을 만든다는 게 뭔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정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심지어 이 젊은 사람들은 돈을 몇만 원씩 쓰면서 컨텐츠를 하러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시간이 혹시 되시면 한번 성수동에 와서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컨텐츠에 열광하고 스토리를 어떻게 전달하는 건 체험해 보러 오세요. 여기 성수역 3번 출구에서 걸어서 완전 가깝거든요. 네, 그래서 월요일만 피해서 오시면 직접 체험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 세대가 직접 제작하는 역사 특화 인터랙티브 콘텐츠 DMZ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으로 외국인이 체험을 하게, 내국인이 체험을 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렇게 저작 도구가 있어요. 근데 보면 이 저작 도구가 그냥 포토샵이나 PPT 만드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방금 플레이하신 이 콘텐츠를 여러분도 집에 돌아가서 바로 만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랑 되게 비슷해요. 크리에이터가 각자의 홈을 갖게 됩니다. DMZ가 이런 홈을 갖고 있어요. DMZ가 만약에 유튜브 채널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캠퍼그리브스의 컨텐츠 하나 있고 임진각에 있고, 혹은 외국인들은 바로 못 오잖아요. 그럼 일단 모바일로 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다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한 다음에 내가 그러면 다음에 한국에 갔었을 때 캠퍼그리브스에서 컨텐츠 해봐야지.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사실 지역과 특화로 해서 많이 만들고 있고요. 제주 특화, 대전 세종 특화, 경남 특화로 많이 만들고 있고, 이제는 나아가서 학교들이랑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학교 선생님들은 벌써 답답함을 되게 많이 느끼시거든요. 애들의 눈높이는 여긴데 내가 언제까지 원웨이로 가르쳐야 되지? 그래서 그런 교과 과정들을 선생님들하고도 많이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제주 4.3 스토리예요. 그래서 저희가 4.3을 주제로 북촌에 컨텐츠를 만들어 놨더니 이제는 제주도에 있는 고등학교들에서 학생들에게 역사 교육을 이 컨텐츠로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미래 세대가 직접 경험하는 새로운 방법, 이게 전주에 있는 스토리인데요. 이제 요거를 끝으로 오늘 제 세션을 마치고 이어서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주 여행을 하면서 항상 좀 지루했었던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지나치는 곳들을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게 배우고 그런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책에서만 보던 태조 아저씨를 현실에서 만나니까 더 좋았습니다. 전주 여행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역사를 어떻게 체험하게 할 것인가, 오늘 그걸 진짜 얘기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세션 마치고 브레이크 갖고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오늘 그 하나 투어에서 이재호 대표님이 오셨거든요. ITC에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재호 대표님의 이제 현업 경험이 많으시니까 잠깐 얘기 듣고 쉬는 시간 갖고 다음 세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ITC 이재호입니다. 2년간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드디어 이제 외국인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여행업 너무 힘들거든요. 정말로 2년 전에 직원들 다 집에 보내고 지금 이제 다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사실 대표님 뵀습니다. 처음 이게 뭐야라고 했었거든요. 저희 회사의 슬로건은 컨텐츠 프로바이더라고 일단 제가 철학을 잡았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관광객들, 외국인들은 분명히 다른 컨텐츠를 원할 거다. 근데 여전히 현재 저희가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DMZ는 꼭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좀 전에 세션 하기 전에도 잠깐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다양한 외국인들이 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300명 정도 프랑스 단체를 유치했었거든요. 이들이 제일로 행복했던 투어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경복궁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인사동도 아닙니다. PC방 체험이었습니다. PC방에 300명을 넣어놓고요. 그들이 제일 행복한 건 본인들이 오락하는 것도 있었지만 한국 친구들이 오락하는 걸 보고 정말 놀라했습니다.
정말 저도 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경주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관광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전거 타고 저는 투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경주 한 바퀴를 도는 프로그램 돌리고 있고요. 또 한강 많이 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 한강에서 치맥 먹는 프로그램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가단체라든가 이런 팀들은 아마 중국이 뜨지 않기 전까지 아마 큰 이슈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다양한 경험을 전달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아마 많은 기업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케팅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고객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시대가 왔고요. 컨텐츠 시대가 왔는데 고객은 검색하고 예약하고 결제하는 단계가 아주 짧습니다. 네이버에서는 이걸 5초 안에 못 끝내면은 담당자 잘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5초 안에 모든 경험을 고객한테 안내해 주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이건 예약 단계라고 친다면은 이제 고객이 실제로 관광지를 택하고 갔을 때 저희 아들도 이제 더 이상 제주도 안 가려고 하고 있고요. 전주 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내일 송도 쉐라톤 호텔 가야 되는데 빵꾸가 났거든요. 업무하다가 말씀드렸는데 바쁘셔서 못 가는데 사실 저희 아들이 안 간답니다. 뭐하러 가냐입니다. 집에서 오락하는 게 낫다고 합니다. 이유 딱 하나입니다. 요즘 친구들 눈높이에는 경험이란 걸 주는 게 없다는 거거든요. 자, 이제 DMZ에 고객들이 많이 가는데 그 옆에 연천도 있고 다양한 경기도의 지역들이 있겠죠. 그럼 좋은 컨텐츠를 묶어서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 연천에 이런 게 있으니까 가세요. 역사적으로 좋습니다.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들을 자연스럽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내가 참여하는 어떤 투어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싶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사는 이제 리월드랑 이것저것 도전을 좀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경기도 관계자분들도 계신데 이 체험이라는 부분 저도 사실 아직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색하지만 앞으로 세대들한테는 아마 이게 더 소중한 컨텐츠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인바운드가 됐건 국내용이 됐건 컨텐츠가 세상을 좌우할 것입니다. 그 컨텐츠를 우리가 어떻게 기존 관점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가져갈지는 이번 세션을 통해서 많은 좀 경험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경험으로 끝나지 마시고 내 업무에 어떻게 활용을 할지까지 고민해 주시면은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마이크 잡았는데 감사드립니다. 예. 네, 당초 브레이크를 하고 또 뒤에 세션 1시간 정도 더 할까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피곤하시죠? 이 체험을 하시고 나면 그래서 거꾸로 대신 그 저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걸 제안을 하고 제안을 짧게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괜찮으십니까? 네, 이 확실히 이게 교육할 때 에너지랑 강의를 할 때 에너지가 다른 게 앞에 있으니까 확실히 좀 느껴지네요. 그래서 제가 짧게 조금만 보여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아까 잠깐 보신 것처럼 결국은 슬라이드를 좀 전환해 주시면요. 실제로 그 저희가 만든 것들은 행동 유발 요소에 기반을 한 결국은 그런 인터랙티브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잘하시는 것처럼 결국 그 리멤버 기억시키고 이해시키는 것은 에너지가 진짜 낮은 거고요. 근데 직접 참여하시니까 에너지가 확 올라가잖아요. 근데 가장 궁극적인 건 직접 만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의하는 사람이 수신 능력이 제일 발달돼 있거든요. 학습 능력이 제일 높은 상태인 것처럼.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참여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사람들 초대할 수 있을까? 아까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될 수 없는 경험은 확산될 수가 없거든요. 네. 공유될 수 없는 경험은 확산될 수가 없다 보니까 근데 재밌게도 우리가 어렸을 때 글자가 없던 시대에도 그때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구전이 되잖아요. 인간은 소위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들은 구조적으로 기억하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사이에는 이야기 속에는 놀라움이라든지 진짜 그랬어? 어떻게 하지? 감정을 촉발시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모든 영화들이나 모든 사실 IP들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정서적인 몰입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특징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관점에서 그 저희가 제안하는 거는 진짜 평화가 정말 모험 같은 게임이 될 수 있다면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 수 있다면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요 내용인데요. 아까 요 부분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때 저희도 사실 야외 체험형 콘텐츠를 만들어 성장하던 기업이었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했던 게 리얼 스튜디오라고 해서 아예 진짜 누구나가 파워포인트 정도만 다룰 수 있으면 이런
경험들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하셨던 AR 같은 것조차도 잘 보시면 실제 저작도 웹용 저작 도구에서 어떤 걸 비추면 어떤 게 나타나게 해야 되지? 그러면 드래그 앤 드랍만 하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까 여러분 누르셨던 것처럼 이렇게 AR 나오는 것도 잠깐 아까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AR을 적용하는 것도 저렇게 쉽게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흥미로운 스토리, 근데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 AR을 쓰거나 GPS로 어떤 위치를 찾아가거나 하는 것들을 그냥 사실 아무런 코딩 지식 없이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만든 게임들을 링크만 공유해주면 금방 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래서 현장에 오지 않더라도 또 현장에 와서 즐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현재 4,000명이 넘는 창작자들이 참여해서 게임을 만들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야외의 경우에도 전국 200개 도시가 넘는 지역에서 리얼월드를 체험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MZ 세대 정말 좋아하고 지금은 앱스토어 종합 순위 탈환할 만큼 굉장히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요거거든요. 그래서 좀 함께 이것들 앞으로 좀 마련해 가고 싶은데 어떤 거냐면, 저희는 리얼월드라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있고요. 근데 오늘 경험하셨던 젠더 바이어스라든지 이 외에도 되게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건 몇 개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이런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는 되게 많은 사실 청년들, 뭐 MZ 세대들, 또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이 아예 이 저작 도구는 저희가 개방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이걸 하나의 저는 파운데이션처럼 이니셔티브처럼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런 교육 콘텐츠 오늘 하셨던 것처럼 이거 나 체험하고 싶어라고 수요 기관에서 요청을 하시면 이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 개인, 뭐 예를 들어 자원봉사자들 되게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나 도와줄 수 있어요라고 해서 와서 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기관에서 만약 비용이 있다면 비용을 내시면 되고, 비용이 없는 곳이라면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업도 좋고 어떤 여러 우리 이 플랫폼에 관심이 있는 많은 후원을 할 수 있는 곳에 들어와서 일정 기금을 계속 이제 후원 형태로 하시면 여기서 비용을 지불해도 괜찮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평화라든지 포용성이라든지 다양한 주제의 컨텐츠, 체험할 수 있는 컨텐츠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저는 생태계를 좀 만들고 싶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키워갈 테니까 그런 방식으로 저희랑 함께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 대표님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저 리얼 성수라는 공간에 와 보시면 MZ 세대가 정말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네이버로 또 리얼월드 성수 검색해 보시면 정말 많은 키워드들이 또 체험했던 블로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누군지 아시겠죠? 네, 노지사님들 직접 오셔가지고 전 좀 잘하실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너무 재밌게 와서 즐기고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거는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그런 흥미로움에 대한 어떤 의지, 또 관심, 이런 거의 문제구나 좀 알게 됐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저희가 생각하는 건 정말 평화라고 했을 때, 평화가 진짜 게임 같다면, 물론 뭐 총 쏘고 사람 죽이는 그런 거 말고 정말 평화가 모험을 담은 게임과 같다면 사람들은 오지 말라고 해도 그곳에 가고 싶어서 막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진각을 포함해서 우리가 좀 사용 가능한 공간에 이곳에서 즐길 수 있는 평화 관련 정말 흥미로운 오프라인 경험들을 개발을 해놓는다면, 이걸 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테고, 그리고 시기별로 또 주제별로 다양한 게임들을 계속해서 컨텐츠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전 성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함께 좀 모색할 수 있는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이런 것들 앞으로도 좀 많이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진각 갔을 때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게 텅 빈 공간 있잖아요. 이거 누가 잘못해서라기보다 패러다임 자체를 지금 못 따라잡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어떤 공간에서는 사실 공간 디자인 보면 밑에 보면 어떤 공간에 체험하기 위해서 한 층에 100명, 150명 이상이 바글바글하는 공간들 되거든요. 뭐 유명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유명 IP를 쓰지도 않아요. 그냥 이곳 체험할 수 있는 흥미로운 콘텐츠가 40종이 그냥 한 층에 있습니다. 이거 체험하기 위해서 정말 가족들, 어른들, 심지어 노인들까지 와서 즐기는 것들이 이제는 그런 사례들, 성공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즐길 수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들 입혀놓는다면 우리 사실 새로운 좀 전기를 맞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앞으로 계속 노력할 거고, 또 이주호 대표를 포함해서 또 협력할 수 있는 부분 계속 모색해 갈 거니까 그 관점에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평화를 이렇게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이후에 또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좀 디스커션을 하면서 오늘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신 이현 대표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가 세션이 굉장히 좀 소수예요. 그런데 요것들을 좀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고, 저희가 임진각 갔다 왔는데 사실 진짜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성수동에 있잖아요. 근데 저희 그 리얼월드 성수 바로 옆에 되게 유명한 그 팝업
전시존이 있어요. 근데 요즘 박재범 원소주 아시죠? 그 팝업을 하는데 텅 비었어요. 그 IP가 와도. 왜냐면 물론 소주는 사러 줄을 처음에 섰는데 그 소주가 떨어지니까 텅 비었는데 거기도 게임이랑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런 인터랙티브가 아니에요. 제가 진정한 인터랙티브는 뭐 누르면 뭐 나오고 내가 뭐 하면 이거 도장 찍어주고, 그게 인터랙티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야기 속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어쩜 박재범의 원소즈 그 IP 안으로 사람들을 못 넣었어요. 그거 심지어 리니지랑 콜라보한 거였거든요. 리니지, 원소즈, 박재범 다 너무 유명한 건데 MZ들이 안 와요. 이야기 속으로 넣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에서 만드는 전시관, 박물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그 공간에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면 로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거기에 기술은 거드는 거예요. 기술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VR 잘 안 됐잖아요. 한 번은 와 합니다. 근데 내가 왜 봐 그거? 한참 AR도 뜰 때 빈 액자에 하면 AR 한 번은 해요. 근데 왜 해요 그거? 근데 만약에 내가 거기에 어떤 평화와 관련된 키워드를 얻는 핵심 메시지가 숨겨져 있으면 그거 내가 막 007처럼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AR을 찍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스토리 라인 안에, 특히 역사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안에 플레이어가 들어가게 기술을 얹어서. 근데 그게 한 개면 안 돼요. 계속 애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은 세션을 조금 짧게 마무리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가실 분들은 가시고, 저는 정말 관심이 있는 분들과 이제 뭐 요 세션 끝나더라도 이게 저희 소수니까 이야기 나누면 너무 좋겠어서요. 오늘 세션 이렇게 마치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은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진짜 요만큼 체험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정말 인터랙티브 이야기 안으로 넣는 게 뭔지 궁금하시면 정말 경복궁, 뭐 제주도, 뭐 율곡로, 저희가 곧 청와대 근처도 오픈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조직 활성화로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학교에서도 요즘에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으로 반 단위로만 하잖아요. 요즘에는 전체 다 안 가고. 그래서 아예 뭐 제주도, 부산에서도 수학여행을 하러 저희 컨텐츠를 하러 오시거든요. 그래서 해보셔도 되고, 난 야외여행은 아직 좀 부담스러워라고 하면은 성수동을 한번 와보세요. 왜 MZ가 요즘에 성수동 오는 건지, 컨텐츠가 어떻게 사람들을 어트랙트하고 그들이 바이럴 내는 건지를 여러분이 꼭 요 공간이 아니라 이 바깥에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션 마무리하고 저희 이제 스몰 토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